자,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 하는 것은 투자. 자, 투자는 보니 시험 봤지만 꽤 많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보니까 감정평가 파트에 있는 시험이나 지금 하고 있는 투자 파트는 거의 시험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실 이게 더 많이 나오거든, 문제죠. 아까 전에 이제 앞에서 언급했지만, 서두 언급했지만, 투자도 우리 사실은 거의 다 이 회계학에 있는 재무관리 있죠. 재무관리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무관리에서 빠진 부분이 시험이 자꾸 나온다고요. 자, 그중에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뭐 있는가 하면은, 자, 일단 봐보겠습니다. 색깔 좀 표시놨는데, 자, 눈에 보입니까? 표시 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여기, 핵심이 투자 분석 기법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 분석 기법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거 색깔 같네. 자, 일단, 여기에 투자 분석 기법이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5개 되죠. 그러니까 투자 분석 기법이 한 5개 나왔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 총 4회 시험에서. 그러니까 매년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수익률에 대한 종류. 이 수익률 사실은 크게 종류가 뭐 크게 나올 게 없는데 이 두 개 나왔거든요. 수익률이. 우리 수익률 기대 수익률과 요구수익 실현 수익 묻는 문제가.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꼭 기억할 거. 자, 우리 변이 계수. 또 여기 뭐 있습니까? 분산. 어디 있지? 분산? 네, 여기 있네. 여기 최근에 계속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계산문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저기 변의 계수나 분산.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을 측정하는 방식은 보니까 절대적 산포도인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 산포도인 뭐 있습니까? 변의 계수 있는데 자꾸 시험 내는 거 보니까 이와 같은 계산 문제 풀 수 있냐라고 묻는 문제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화폐 시험 같은 특이하게 시험이 거의 잘 안 된다고. 연금 내과 이거 한번 내죠. 연금 내과. 그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우리 위험과 수익률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요구수익 같은 묻는 거 있죠. 이런 게 시험 나왔고, 포트폴리오 시험 나왔고죠. 포트폴리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게 시험 나왔는데 주로 공부할 게 보니까 어떤 거 공부해야 됩니까? 예, 제일 먼저 수익률 종류,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영업수익 계산표, 그죠? 영업수익 계산표.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외에 보니까 네,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뭐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자, 일단 그런 정도로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지렛대 효과. 이 지렛대 효과는 최근에 문제 보니까 말로 쓴 것이 시험 안 낸다고요. 내지 않고 좀 뭐 있습니까? 이게 계산 관련돼 있는 총 자본 수익률 자꾸 시험 내던데. 자, 일단 기본 내용 하셔야 됩니다.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이 말 아닙니까? 타인의 돈을 빌려서, 즉 차익금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파악할 목적이에요. 그러면 특히 많이 묻는 지렛대 효과에 대한 종류를 묻게 돼 있는데, 자, 잠시 이거 굳이 암기하자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우리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내가 이익 보겠죠, 그죠? 은행 금리 올라가면 결국은 내가 손해 보게 돼 있다고. 내가 이익을 본다 이게 정의고, 내가 누구냐? 자기 자본,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이 갖다 이익을 보면 이건 정이고, 지분 수익이 손해 본다 이 부가 될 것이고, 손해 이익이 없는 게 0인데 결국은 지분 수익 이익을 본다 손해 본다 차이는 뭔가 하면 은행 금리 요소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금리 뭐냐? 저당이죠. 저당 수익률 떨어지면 결국 뭐 있습니까? 예, 지분 수익 올라가면 이건 정이고, 거꾸로 뭐 저당 수익 올라가면 결국은 지분 수익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시험에선 자, 잠시 이렇게 시험 안 내더라 이겁니다. 자, 나오면 정이냐 부가부터 저당 수익률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총 자본 수익률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지분 수익이 있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이게 제일 크면 이거 정 아닙니까? 그죠? 거꾸로 얘가 제일 낮으면 이게 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낼 때 절대 얘를 갖다 시험 빼버리고 항상 정이냐 부냐 물었을 때 요거 두 개의 장난치기 이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이렇게 되면 저당수익이 가장 낮은 거 아니에요. 이때는 결국 뭐야? 저당수익이 가장 낮다 이 말은 이면석의 지분수익이 가장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이죠. 거꾸로 저당수익이 가장 높다 쓰면 이건 뭐 되겠습니까? 예, 결국 은행금 비싼 거죠. 그럼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런 걸 보통 뭐라냐? 부의 지렛대로 보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정의 지렛대는 결국은 저당 수익, 우리 요거 생각하지만 지분 수익이 가장 높은 게 정인데 이거 보지 말고 저당 수익이 가장 낮을 때가 뭐냐? 곧 이게 정이고, 이럴 때 뭐 있으면 조심할 건
융자, 타인의 돈을 많이 빌리면 더 우리 따져보죠. 자, 다시 말해볼게요. 내가 이익을 보고 있을 때 남 돈을 더 많이 빌려가겠습니까? 더 적게 빌려가겠습니까? 더 많이 빌려가는 거죠. 왜? 더 큰 이익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말입니다. 타인의 돈을 더 많이 빌리면 지분 수익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란 건 저당 수익이 가장 높은 거죠. 여기 결국은 다른 말로 부인데 이때 조심할 건 타인의 돈을 더 많이 빌리면 오히려 지분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죠? 내가 손해봤으니까. 세 번째 보니까 0 같으면 중립적, 중립은 무조건 수익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럴 땐 중립은 타인의 돈을 많이 빌리든 적게 빌리든 어쨌든 뭐 있습니까? 여기는 수익률이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자 이럴 때 일반적으로 부채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렸을 때 일반적으로 보통 지렛된 정의죠. 정의인데 지분수익 올라갈지언정 이때 뭐 있습니까? 위험도 뭐 한다고요? 커진다. 요게 중요합니다. 다시 할게요. 사람 자꾸 이 많이 속던데 이 말 아닙니까? 부채비율이 커지면은 지분수익이 그만큼 커진 만큼 위험도 감소한다는 생각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중에 원금 이자 갚는 힘든 위험도 커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라고. 자, 오답. 가장 중요한 거. 나 같으면 있죠. 2번까지 장난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렛 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 가장 근본이 뭐냐입니까? 이거. 그럼 결국은 정이다 부다 영이다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뭐에 따라 바뀌냐입니까? 남돈 빌린 금액이 크냐 적냐 중요하다고. 아까 했지만 은행 금리가 싼 만큼 내가 이익 보는 거죠. 이 정 아닙니까? 은행금 비싼 만큼 결국 내가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항상 다른 동일한 조건일 때 저당 수익률 즉 은행 이자가 변함에 따라서 정과 부가 항상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 꼭 기억하시라고. 자, 어려 보시고. 그러면 이제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봐볼게요.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차익금리가 집값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자본 손실 본 경우가 지렛대 효과를 볼 수 있냐 묻는 거예요. 자, 아까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제가 문제 낸 목적은 뭔가 하면 다 뒤에 이건 분명히 부의 지렛대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 나왔을 때 내가 이익을 본다 손해를 본다 보지 말고 지렛대 효과 항상 무조건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돈을 빌린다는 게 빌리면 뒤에 이익을 보면 정이고 손해 보면 부니까 뒷말이 대해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융자 타인 돈 딱 들으면 전부 다 지렛대로 보시라고. 알겠죠?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정의 지렛대는 자 뭐지 이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총 자본 수익과 저당 묻는다고. 잘 때 지분수익 안 주냐? 지분수익 제일 높은 게 정이니까. 이게 역으로 말하면 뭐 있습니까? 저당 수익이 가장 낮을 때가 뭡니까? 부가 되겠지, 그죠? 아, 정이 되겠지.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보다 높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정이다. 세 번째, 부의 지렛대 효과에서 부채별 타인의 돈을 많이 빌리면 그만큼 자기 자본 수익이 뭐합니까? 하락한다. 그죠? 그려보시고. 네 번째 보니까 총 자본 수익과 저당 수익이 동일하다만 이 말 같은 말이 뭐예요? 그렇죠? 중립적 영지렛대. 일단은 부채, 타인 돈을 많이 빌리든 적게 빌리든 자 자기 자본 수익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즉 자기 자본 수익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부채비율이 커지면은 지분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부담해야 될 위험도 어떻게요? 커진다. 마지막에 부의 지렛대가 발생할 경우에 부채비를 낮추면 정의 레버리지 지렛대가 전환할 수 있습니까? 아까 있지 않습니까? 정에서 부의 정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부채 남들 많이 빌린다 적게 빌린다 이게 관계없다고. 뭐에 따라 달려집니까? 그렇죠. 부채비율이 아니라 저당 수익률이 변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이해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와 같은 계산 문제가 시험 나온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내용 보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 그죠? 또 타인 자본 50% 활용했을 때 자기 자본이 각각 얼마 될 것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원래 정확한 말은 잠 써볼게요. 이런 거거든요. 종합환원율. 이걸 다른 말로 총자본 수익률. 공식은요. 우리 수익률 공식은 투자번의 순수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총 투자에 대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예, 순영업소득이라고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아직 뒤에서 하겠지만.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 또 같은 말이 자기 자본 수익이죠. 자기 자본 수익은 항상 분모에 뭐 들입니까? 지분 투자에 대해서 이걸 다른 말로 뭐랍니까? 세전 현금 수지죠. 원래 공식은 이런 공식인데 곧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 있는 표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면 돼요. 자, 나오거든. 총 투자. 그 다음에 수익. 그다음 투자 내역 보니까 뭐 있습니까? 지분 투자와 또 뭐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리면 훨씬 빠를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현재 보니까 자 일단 기억부터 하겠습니다. 기억. 총 투자 부동산 가격 얼마요? 10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순영수도 얼마입니까? 3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꼭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을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1년간 집값 상승률 하락률. 집값 올라간 만큼 저로 봐서 이익이죠. 요것도 결국 뭐 있습니까? 수익성에 포함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 10억에 2% 되면 결국 뭐 되겠습니까? 요것만큼. 자, 10억 2%면요. 여기서 10억 2%면 결국 2천이 결국은 수익성이 더 반영되겠죠. 그죠? 그리고 대출 금리가 얼마예요? 4% 해서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요 값이 얼마 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현재 전체가 내 돈만 투자한 거지. 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예, 타인 자본 50% 활용한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가볼게요, 이제. 자,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4%. 자, 요거부터 합니다. 맨 먼저 보니까, 예, 전부 다 내 돈만 다 투자 지분 얼마이고 10억이고 남돈 얼마면 0이지? 그죠? 이때 보니 남돈 빌리지 않았으면 결국 나왔던 전체 수익 얼마? 5천이 전부 내 수익 아닙니까? 그런 결과 내 손에 지를 수 있는 건 얼마요? 보니까 5천 되겠죠. 그죠? 이때 자기 자본 수익 얼마 됩니까? 10억에 대해서 5천이니까 몇 프로죠? 5%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밑에는 얘는 뭐 있습니까? 타인 돈을 50 빌린 거지. 얼마 중? 10억 중에서. 그러면 10억에 50%면 남돈 5억이고 내 돈 5억 아닙니까? 금리 4%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이 얼마 될 것이 묻는 거 아닙니까? 문제에서.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제일 먼저 보니까 타인 돈을 빌렸던 만큼 이자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금이 얼마입니까? 2천 되겠네. 그죠? 2천. 그럼 결국은 5천이라는 금액 중에 2천만큼 이자 빼면 내 손에 지른 건 얼마요? 그죠? 3천 되겠죠. 3천 되면 뭐 있습니까? 5천 중에 5억 중에서 나왔던 수익이 3천이면 몇 프로죠? 6%. 이런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요 내용은 이겁니다. 총 투자 금액이 100억인데 이때 15억을 갖다 순이없어. 이 생긴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대부 비율이 남돈을 80 빌렸다. 그러면 이자가 10%면 이 기업의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 얼마 될 것인가 나오면요. 이런 거는 이렇게 그림 그리세요. 더 빠르니까 문제에서. 즉 무슨 말이냐? 총 자본 수익률이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시라. 이렇게 지분 그다음에 저당 수익. 그죠? 요 갖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 그림 그리시라고. 결국은 15억이란 돈을 투자했는데 순이없이도 얼마죠? 보니까 네. 다시 100억이란 돈을 투자했는데 그죠? 15억이란 수익이 나왔더라. 그런데 이때 대부 비율이 90%라는 것은 결국 뭐 있습니까? 남돈을 90 빌린 거죠. 그러니까 100억 중에 남돈 빌린 90%면 9억, 90억 빌린 거 아닙니까? 내 돈 얼마 투자한 거예요? 10억이지.
은행 금리가 몇 프로죠? 보니까 은행 금리가 10%죠. 자, 이 말 아닙니까? 이 90억에 10%면 이자 금액이 얼마? 9억 되겠지. 그죠? 15억 중에서 이자 9억을 빼면은 내년에 지른 금액이 얼마 되죠? 6억 되겠죠. 그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현재 10억에 대해서 6억이니까 몇 프로요? 60%죠. 자, 거꾸로 총 자본 수익은 얼마입니까? 100억을 투자해서 15억이라는 수익이 나온 거죠. 이건 몇 프로죠? 15%죠. 얘는 무슨 투자 금액에 대해서?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총 자본 수익은 15%이고 지분 수익 몇 프로? 60%죠. 이렇게 문제를 구하는데 이런 걸 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투자 위험. 자, 위험에 대한 개념, 위험에 대한 유형, 위험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자, 일단 투자 위험이란 의미를 아시는데 지금부터 우리 투자에선 위험이란 말을 좀 번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위험이란 말씀 내가 망했다, 이 금을 망했다 생각하는데 그래 물론 이 말도 맞지만 그래 보지 말고 우리 투자라는 건 보통 뭐 있어요? 위험이란 것은 이거죠. 내가 이 정도 수익이 날 거 예상했던 거예요. 했는데 실제 내신 지었던 수익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런 걸 다루면 위험이라고 쓴답니다. 즉,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요 수업을 제가 보통 수업할 때 한 50분 정도 수업하거든요. 그 예상 수업 시간 50분 아닙니까? 근데 실제 수업은 1시간 할 수도 있고 45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예상된 이 수업 시간과 실제 수업 시간이 달라지는 정도 먼저 우리에게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달리하면 예상된 결과와 실제 실현되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그러면 이걸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할 거 묻거든. 무조건 뭐 있습니까? 표준 편차 또는 이 분산 또는 변이 계수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문제는 이걸 계산식이 꼭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이런 분산이란 건 뭐지? 분산을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뭐 자성한 게 이게 뭐죠? 이게 결국은 이게 표준 편차고 이게 뭡니까? 분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편차의 루트를 취한 게 뭐요? 곧 이게 분산 아닙니까? 그죠? 오래 아시면서. 결국 분산 또는 표준 편차 개념 알고 있죠? 우리 통계에서 많이 쓰고 있으니 경험하고 있습니다. 변이 계수는 결국은 상대적 위험 정도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그럼 중요한 말은 이런 말씀 나오겠죠? 분산 값이 작단 말은 실현된 결과와 예상된 결과가 분명히 가깝다 이 말이지 절대 멀다 쓰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위험에 대한 유형 있게 시험 많이 나거든요. 단답형으로서. 자, 그러면 이걸 공부하는 방식을 좀 아셔야 됩니다. 실제 위험에 대한 유형은 우리 내용 중에 거의 유형이 한 30몇 개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기억 못 한다고. 자, 문제 푸는 방식을 보셔야 한다. 이러이러한 위험은 이래야 한다고. 뒤에 설명이 쭉 들어온다고. 들어오면 항상 뭔가 요 제목이 결정되는 것은 원인 자체에 따라 결국은 제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원인이 결국 제목 된답니다. 즉 무슨 말이 이런 거 아닙니까? 사업을 잘못함에 따라서 내가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럼 결국은 이거 무슨 위험이냐? 사업상 위험이란 거예요. 원인이 사업이니까. 또 우리 이런 경우 있죠. 기업들은 매년 보는 연초에 목표 수익률이 있습니다. 연말 되면 뭐 있습니다. 다시 실제 수익을 따져볼 거 아니에요. 실제 수익을. 그죠? 그래서 목표 수익 6%인데 갑자기 은행에 돈을 빌렸었는데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린답니다. 올리면 실제 수익이 아마 예보다 더 적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예상된 수익과 실적이 달라진 위험인데 원인 자체 누굽니까? 은행 금리 아닙니까? 이런 걸 다른 이자 위험 보시면 돼요. 자, 결론. 그러면 위험에 대한 유형을 묶은 다른 걸 다 보지 말고 항상 나오거든. 요 제목과 똑같은 글자 이 속에 들어온다 생각하세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상 위험 나면 뒤에 사업 나오고 또 법률상 위험 나면 법이 나와야 되고 그죠? 비용 나면 비용 나와야 되고 그죠? 또한 이자를 나면 이자 위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근데 이 요건에 어긋나는 거, 이 요건에 적용되지 않는 방식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자, 첫 번째 금융상 위험. 이런 앞으로 금융이라는 것은 무조건 자금 조달 이런 뜻입니다. 타인 돈을 끌어온다 생각하라고. 그래서 앞으로 부채, 대출
지렛대 효과 이런 이거 좀 몽땅 타인 논이죠. 이 말 나온 순간 몽땅 다 금융상 위험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 말 나있나 항상. 그죠? 어려 보시고 그다음 운영상 위험은 근로자 파업이라든지 또 영업경 변동 같은 이 말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운영상 위험 속에 포함됩니다. 어려 보시고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화폐가 하락한다, 물가 등 올라간다 이 말 나오면 전부 다 인플레이션 위험 될 것이고 나머지는 요 말과 똑같은 말이 이건 뒤에 설명이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 그다음에 좋다. 그럼 결국은 이런 위험을 갖다가 해결해 주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처리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시험 우리 시중에 있는 수험서 보니까 약간 엉터리게 몇 개 있던데. 자, 이거 보세요. 원래 부동산학은 사실 맨 먼저 나온 게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과 영국에서. 이게 우리 일본이란지 한국은 전부 다 미국계 이름 쓰고 있습니다. 영국은 보통 우리 아시아 보니까 대만이나 홍콩도 영국계 이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여기 나왔던 게 미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원서를 그대로 번역했는데 이게 일본 넘어와서 한국 넘은 경우가 직접 이렇게 넘은 경우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앞에 있는 자 위험 처리 방식은 원서에는 위험 처리 방식 나와 있다고.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일본 애들은 외국계에 있는 문물이 딱 들으면 이걸 그대로 이 발표하자면 자기 화로 다 바꾼다고. 요걸 다루면 위험 관리 말이라고 관리. 네? 그래서 원칙은 같은 건데 조금 달리 본다는 거지. 나라마다 그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우리 보통 수험서 보니까 이걸 같이 묶어서 잘못된 책이 있더라고. 묶어서 설명된 책인데 그래 하지 말고 처리 방법 따라하고 관리 따라 공부하시라고. 이러면 막 구분된다고. 실제 시험 칠 때. 그래서 본다면 자 봐볼게 이제 위험 처리 방식은 이 항상 공부할 때 이 속에 제목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큰 의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이건 큰 의미 갖지 말라고.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위험 있는 거 투자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부동산이든 주식은 다 위험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까 위험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이만큼 수익이 나올 거 투자하는데 실제 수익이 분명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동산 분명히 보세요. 내가 이만큼 나올 거 예상했지만 실제 수익이 분명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 결국은 이 말에 따라가면 절대 뭐 있습니까? 부동산 뭐 이런 절대 투자 못 한다는 거예요. 오직 가장 안전한 국공채라든지 정기예금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실제 출제인 된다면 이거 시험 내겠냐고. 얘는 부동산 투자 하지 마라 이 말 뜻인데 안 내겠죠. 그래서 공부한다면 요 두 개만 공부하시라고. 보수적 예측 방식은 수익을 최고 중간 최저를 추계해서 항상 뭐를 근거로 투자하는 거면 수익이 가장 낮은 거. 이 미안한 수익이라면 결국은 비용이 가장 높은 거죠. 가장 높은 걸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수익은 기대 수익이 가장 낮은 것 같다. 이 뭐 있습니까? 투자 중간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기대 수익 하향 주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은 번역하세요. 위험을 조정한 후에 나왔던 할인율인데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요. 자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을수록 항상 뭐 있습니까? 할인율은 나오면 왠지 느낌이 자꾸 뭐 이렇게 된다 생각이 많더라 이겁니다. 왜? 할인은 말 그대로 깎는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 자, 잠시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수험생이 가장 많이 혼돈 가지고 보니까 이걸 제일 많이 혼돈 가지고 같습니다. 아이를 우리 보통 표현할 때 이걸 갖다 뭐랍니까? 금리 이 말이지. 금리.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면 우리 은행에선 이자율 이렇게 씁니다. 또 이걸 보통 뭐랍니까? 수익률이라 씁니다. 수익률. 이걸 달리 말하면 또 뭐랍니까? 할증률. 또 뭐라 하죠? 할인율. 또 같은 말은 뭔지 압니까? 환원율.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자, 보세요. 차입자가 은행에 돈을 빌렸던 만큼 돈을 갚아야지. 갚을 때 뭐 있으면 보통 뭐라 합니까? 원금의 이자라 아닙니까? 은행들은 돈을 빌려준 만큼 받는 거죠. 받을 숫자의 수익률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시기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뿐이지 이게 금리,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 할증률, 환율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말로 비교하시면 좀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사람들은 위험이 큰 만큼 더 높은 할인 대신 뭐 써야 됩니까?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건 특히 좀 조심하라고. 그래서 자 다시요. 위험 조정 할인율은 일종의 요구 수익인데 위험한 투자했을 때 더 높은 할인을 쓴다. 즉, 더 높은 요구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위험 관리란 건 크게 4개 있죠. 자, 이건 위험 관리는 주인이 뭐야? 위험을 떠안는다 보유. 주인이 위험을 상대에 떠넘긴다 증가. 철저히 분석해서 위험을 환경에 제거시킨다 통제. 마지막 위험이 있는 거 투자 안 한다 위험 회피라고. 얘도 실제 시험 내면 어떠한 예가 어떻게 포함되게 시험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자, 특히 중요한 건 요 위험 증가 통제 중요합니다. 위험 보이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있습니까? 대선 충당금 열어보시고 위험 회피는 뭐 있습니까? 위험 있는 거 투자 안 한다 이 말이죠. 위험 증가는 우리 상대피 떠넘기는 방식이 있죠. 항상 나오거든요. 변동, 임대료 인상, 변동금리, 변동은 전부 다 이건 몽땅 다 위험 증가입니다. 보험도, 수압도. 위험 통제는 환경지 철저히 분석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가 민감도 분석, 그다음 포트폴리오, 위험 조정 할인율, 그다음에 뭔가 비교하죠. 즉 보세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을 비교하든지 투자 가치 시장 가치 비교하는 순간 몽땅 다 이게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위험 통제라고. 그럼 참고로 감흥도 민감도란 말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어떤 곳에 투입 요소가 변하면 그 결과치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걸 알아보는 게 뭐냐. 이게 감흥도 민감 분석에 오래 보시고. 자, 그럼 요거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꾸 이 문제를 보여주는 목적은요. 이런 걸 통해 내가 어떻게 공부할까 빨리 캡처하시라고. 자, 일단은 첫 번째 뭐나 있습니까?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 나 있죠. 나오는 순간 뭐라고 이건? 위험, 유동성 위험이죠. 두 번째, 이 지렛대라는 걸 벌써 타인돈 나오는 순간 무슨 위험 됩니까? 금융상 위험이죠. 앞에 원인 뭐나 이자로 나 있죠. 그럼 무슨 위험? 이자 위험 된다고. 그 다음에 문제 4번 위험 조정 할인율은 투자 대상 위험이 커지면 할인율은 강릉이 아니야. 그냥 수익률 더 높은 뭐야? 수익률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투자 효과 분석의 모형에서 투입 요소가 변하면 그 결과치 어떤 변화를 영향받을까 하는 게 곧이게 뭐냐 다른 말로 감흥도 어떤 민감도 분석이죠. 여섯 번째, 이자 수압이라는 변동 양성이 몽땅 다 위험 뭐요? 증가되겠다. 그죠? 민감도 포함 어디 속에 포함된다고요? 그렇죠. 위험 통제 속에 포함될 것이고 이와 같이 기대와 요것을 딱 비교하는 순간 몽땅 다 이건 위험 통제 속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이런 건 좀 푸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건 시험 잘 나오니까. 자, 그다음 제가 보시는 수익률 가치에서 가장 기본 문제는 뭐냐? 이 개념을 시험을 꽤 많이 내더라 이겁니다. 개념을. 그래서 이 개념 딱히 뭐 크게 어떤 의미는 없는데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같은 말이 예상 수익률 잘 알고 있는 거죠? 내부 수익률, 상상 기대 수익 나오거든. 무조건 예상이란 말이에요. 예상된 수익과 지출로부터 구한다 이 말하면 기대 수익이고. 자, 그다음에 요구 수익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험이란 말이 딱 주어지지. 그러니까 오직 위험이 딱 주어지면 이건 무조건 요구 수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 주어지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항상 틀린 답은 요거 장난치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의 최소한 수익이라고. 알겠죠? 그다음에 시장 가치는 공정한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객관적 가치 남은 시장 가치라고. 그다음에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주관적 남은 이게 투자 가치인데 여기 조심할 건 투자 가치는 최대한 가치입니다. 이 글자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보시고 자 물론 투자 결정할 때 우리 항상 기대가 요구보다 큰 투자하죠. 또한 같이 시장 가치보다 투자가 더 큰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 실현 수익과 기대, 실현 수익과 요구를 비교하는 순간 이건 문제 성립 안 됩니다. 실현 이미 과거 수익이라고. 그다음에 여기 기대된 요구 수익 미래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점상 틀린 결과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 순간 다 틀린 질문이라고. 이건 문제 성립 안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특징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억번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이제 이걸 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걸 갖다가 이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익률과 가치는 이건 반드시 반.
반비례. 수익률은 공식이 뭐죠? 투자분의 뭐죠? 순수익이죠. 투자 같으면 결국 뭐 있으면 가치. 자, 가격. 가치. 그럼 결국은 가치란 거 여기 밖으로 빠져나오죠? 나오면 결국 공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수익률분의 순수익이 된다고. 그럼 이때 보니까 우리 수익률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기대 수익률과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이죠. 가치는 무슨 가치 있습니까?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 실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를 표현해 준 거면 기대가 더 크면 결국은 얘가 더 커야 됩니다. 항상. 자,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순수익이 1억 2천이 된다 칠게요. 1억 2천. 그러면 잠시 요 시장 가치 공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 수익률 분 순수익이죠. 투자 가치는 결국 뭐 있습니까? 투자자 발행 수익이니까 요구 수익률분은 뭐 됩니까? 순수익입니다. 이때 자, 얘가 기대 수익이 12%이고 요구 수익이 10%면 요거 한번 구해 볼까요? 어쨌든 순수익이 둘 다 1억 얼마요? 2천 아닙니까? 그죠? 이때 뭐 있으면 기대 수익이 10%고 얘가 현재 12%면 기대 12%죠? 여기 10%는 뭐 있습니까? 여기 돼 있으면 자, 시장 가치는 12%분의 1억 2천이면 이건 10억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 가치는 뭐 있습니까? 이게 10%분의 1억 2천이면 얼마? 12억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보세요. 항상 요 문제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반드시 시장보다 누가 더 큽니까? 투자 가치라고. 그죠? 이게 더 크면 항상 이 값이 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 나는 문제는 뭔가 다시 할게요. 이걸 딱 시험 내면 많이 헷갈려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다시요. 마치 이렇게 될까 느낌 자꾸 든단 말이에요, 이게. 느낌이. 이 문제 풀 때 이러시라고. 요거 투자하면 얘도 투자한다 생각하세요. 요거 안 하면 안 하게 만들라고 문제에서. 해볼까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여기 투자하면 얘도 투자할 때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이게 더 커야 될까?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 자, 요거 좀 조심하시고 두 번째. 자, 요 두 개요. 니은 디귿번 잘 보셔야 돼. 만약에 기대 수익이 요구 그러면 언젠가 항상 균형이 되게 돼 있어요. 균형이. 이때 항상 누가 어떻게 바뀔 때 균형될 것인가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이건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자고. 분명히 기대가 요구보다 크죠. 그럼 이때 투자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투자하지. 그게 더 크면. 하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일대 투자하면 결국은 이 물건 가격은요. 가격 올라가죠. 왜? 투자 수요가 많으니까. 이때 가격은 어떤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시장에서 매매대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시장 가치가 얼마요? 10억 되던 게 12억 올라간다 이게. 이렇게 올라 12억으로. 그죠? 그럼 이제는 우리 시장 가치 공식이 뭐죠? 기대 수익률분의 뭐 됩니까? 예상된 순수익 아니에요? 이제 순수익 항상 고정돼 있어요. 순수익은 1억 2천 고정돼 있으면은 여기 12억이 되겠어 뭡니까? 기대 수익 몇 프로 되죠? 10%죠. 그죠? 자, 정리해 볼게요. 이 말 아닙니까? 만약에 기대와 요구 중에 기대가 더 크면 언젠간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이 같아진다. 몇 프로에서? 10%에서. 그죠? 이거 10% 아닙니까? 둘 다? 자, 10% 고정되어 있는데 이때 항상 누가 어떻게 바뀐 거면 기대 수익률이 요겁니다. 얘가 변해서 결국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현재 기대 수익이 12%죠? 요 10%죠? 그죠? 그런 결과는 기대 수익 몇 프로입니까? 10%. 하락해. 요보다 하락 아닙니까? 해서 결국은 뭐 있으면 여기 있는 이 값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결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라고. 문제 풀 때 무조건 여기 있는 기대 수익이 항상 요구를 따라간다 생각하세요. 무조건.
절대 요구수익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기대가 요구수익을 따라간다. 다시 이렇게 되면은 누가 누굴 따라가 보자고. 시장 가치가 투자 가치 있으면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버릴게요. 뭐 이거 의미 없으니까. 자, 요 경우입니다. 우리 요때 투자합니까? 시장 가치 10억이고 투자 가치 12억이면 투자하겠죠. 저 투자한다 하면 결국은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10억에서 얼마 올라가기 12억 올라가게 되죠. 12억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해볼게. 자,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가 있는데 시장 가치는 10억이고 투자 가치 12억이면 분명히 이때 투자하는데 마지막 가면 시장과 뭡니까? 투자가 같아진다. 근데 이때 항상 누가 누구 따라갑니까? 시장 가치가 올라가서 결국은 12억의 균형이 된다는 게. 그럼 시장 가치 올라간다는 거지. 자, 정리해 볼게요. 이거 꽤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자 보세요. 만약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수익이 있을 때 기대가 더 크면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 있을 때 투자가 더 크면 이렇게 나오면요. 무조건 기대가 요구수익을 따라간다 생각하고 예? 시장이 투자를 따라간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거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시라고. 언젠간 같아진다. 그래서 얘가 얘 따라가면 결국은 기대가 바뀌죠. 기대가 현재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낮아진다. 이게 답이라고. 그래서 또 같은 말이죠. 여기 있는 시장 가치와 투자가 있으면 언젠간 같아지겠다. 근데 시장이 투자를 따라간 거지. 현재 시장이 더 낮은 거죠. 그러면 시장 가치 올라간다.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면 될 건데 이거 자꾸 사람 헷갈려던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암기하시는데 국어 낱말 글자 순서 중에 기억과 이형 중에 기억이 더 빠르다. 그다음 시업과 티것 중에 뭐 있습니까? 시엇이 더 빠르다. 이 말은 순서가 이런 순서는 있지만 이 순서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순서 이 순서는 없더라 이겁니다. 이 말은 항상 기대가 요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시장이 뭐 투자를 따라간다 생각하고 문제 풀 때 됐죠? 그래서 항상 이 말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자 다시 볼게요.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기대가 요구를 따라가는데 기대가 더 크죠. 큰 결국 기대 수익이 뭐 있으면 점차 하락해서 같아진다는 거예요. 같은 말 시장 가치보다 투자가 더 크면 시장이 투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현재 뭐 더 낮은 거지.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올라가서 투자 가치 같을 때 균형된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구 수익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구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요구수익 공식을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요구수익 공식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발생률입니다. 물론 어빙 피신 여기다 뭐 있으면 인프레가 더 포함되어 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구수익은 꼭 아실 건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요구수익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또한 투자 주체에 따라 분명히 달라진다, 그죠? 따라서 우리 요구수익은 할인율 대신 보통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무위험은 위험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오직 시간만 경과되면 줄 수 있는 그런 수익이죠. 이 무위험을 다른 말로 시간 비용을 보는데 무위험의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알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요인이 무위험에 영향 준다 쓰면 다 맞는 건데 영향 주지 않는 게 딱 두 개 있다고. 그게 뭐예요? 위험과 인프레는 절대 무위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위험 할증률은 자 이때 위험이란 말을 뒤에 좀 이따 하겠지만 체계와 비체계지만 그 중에 항상 요구색에 쓰고 있는 위험은 반드시 체계적 위험만 취급하는 거지. 절대 비체계 위험까지 취급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면 위험이 커지면 자 보죠.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이 커지겠죠. 아까 보니까 수익률 가치는 반별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률과 가치는 반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이 커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비례관계고 따라서 우리 체계적 위험과 이 수익은 상쇄관계입니다. 반대로 뭐 있습니까? 위험과 가치. 요구수익과 수익과 가치는 반드시 뭐예요? 반비례되죠. 어려보시면서 그다음 우리 위험 혐오증 났을 때 위험 혐오증 결국 이 말 뜻이 뭡니까? 여기 위험이죠. 그죠? 위험은 위험률과 서로 관계 있는 거지 무위험 관계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좀 정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요구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한 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참고로 위험 혐오적 투자자는 결국 뭐 있습니까? 무위험률에다가 자 우리가 위험 혐오적 투자라는 것은 무위험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위험과 기까지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래하시면서 위험 혐오형 투자자는 결국은 기대 수익 같은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한 위험 혐오형이죠. 그런 개념이 있다는 정도 보시면 되겠네. 자 여기서 우리 잠시 이거 자꾸 시험 내면요 많이 참 헷갈렸는데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이걸 이래 정리해 줄게요. 요구 수익은 무위험 플러스 뭐요? 위험 할증 아닙니까? 그러면 자 봐보죠. 무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도 뭡니까? 커지겠지. 그래서 무위험과 여기 있는 요구 수익 무슨 관계예요? 비례죠? 또 위험이 커지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요구 수익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비례관계죠. 그런데 조심할 건 요거 기억하시는 겁니다. 무위험과 위험한 관계 있습니까?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근데 가치와의 상관관계에서 요구 자 위험이 커지면 가치는 뭐하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과 요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죠? 요거 두 개 비례죠. 그 요것의 가치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그래 가시라고요. 자, 이때 우리 쓰고 있는 요 위험은 어떤 위험만 취급합니까? 요 위험은 항상 뭐 있습니까? 내가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 취급하지. 비체계 위험까지 취급한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요구 수익은 각각인 투자자마다 발할 수 있는 수익이죠. 그런 결과 요구 수익은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요구 상승 변할 것이고 또 투자 주체에 따라서 요구 수익은 달라지겠다. 요거 하시면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위험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요건 요구 수익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항상 여기 딱 나오면 답은 여기 결정됩니다. 최대냐 최소 묻는데 최소한의 수익률 말하죠. 두 번째 여기 주관적 가치 나는 순간 무조건 이건 무슨 가치? 투자 가치지. 그 다음에 이때 이 가치는 결국은 최대한의 가치를 말한답니다. 이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크면 시장 가치가 자 일단 요때 투자해 안 해? 하는 거지. 하면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이때 투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 가치 투자 가치보다 작아야 되죠. 자 그래 보시고 자 4번 자 이건 항상 뭐라 했습니까? 기대가 요구를 따라갑니다.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이 지금 기대가 더 큰 거지. 그럼 결국은 항상 기대 수익이 그죠? 기대 수익이 크면 뭐합니까? 요구 수익 기대 수익이면 점점 뭐합니까? 하락하게 되죠. 그다음에 자 요거 묻는 거 이런 건 좀 기억하시게. 무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 뭡니까? 예, 자 다시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이 부호 관계지. 무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 커지겠죠. 또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 커집니다. 자, 그래 보시면서 무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도 아울러 증가됩니다. 또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도 아울러 뭐 증가되겠다죠.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이 상쇄된다는 말은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뭐 증가하는 의미죠. 자, 이 말은 이때 썩은 위험은 어떤 위험가? 그죠?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되죠. 요거 아시면서 마지막 보니까 위험 자 이거 8번은 꽤 중요합니다. 위험이 큰 투자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 자, 이거 보시 이제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묻는 거요. 위험이 커지면 가치는 떨어진다. 이유가 뭐냐? 자, 이거 원래 이거 아닙니까?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가치가 결국 마음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싹 빼버리시면 된다고. 이 말 아닙니까? 위험이 커지면 왜 가치 떨어지니? 이유가 뭐야? 더 높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기 때문에 이거 아닌다고. 이해됐죠? 그죠? 무위험과 위험한 관계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보시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자, 오래 보시면서 예, 이거 잘못됐어요. 더 높은 자, 이거 뭐야? 위험이 크면 더 높은 수익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아니라 자, 오래 보시고 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절은 결국 뭐 있습니까? 최선의 투자안을 선택해 주는 방식인데 자, 일단 요걸 갖다 제가 제일 먼저
이 말 묻는 거요. 현재 내가 10억이란 돈이 있으면 상가 건물 살 목적인데 우리 보통 상가 건물 살 때 딱 한 개의 건물을 보지 않고 여러 개의 건물을 전부 다 보고 그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하겠다죠.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여러 개의 건물 중에 각각의 건물마다 이 장래 예상될 수 있는 뭘 구해야 되죠? 기대수를 구하고 또 이 기대수익이 실제 수익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위험, 즉 위험 및 저기 있는 변이계수를 구해야 된다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자 가장 많이 신나는 게 뭔지 압니까? 기대 수익률과 이런 분산 또 변이계수 구하는 식이 굉장히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다시 할게요. 자, 이 말입니다. 예, 내가 현재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딱 한 개 건물만 사지 않고 여러 개 건물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할 때 각각의 건물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각각 건물마다 기대수를 구하고 두 번째 이 기대수익이 예상된 수익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인가 알아볼 수 있는 위험을 측정해보는 방식이 뭐 있어요? 분산 또는 변이계수에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기대 수익이 항상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기대 수익을 딱 구하면 각각의 투자 대상, 이 투자 대상마다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면 따라 예상되는 수익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정상적일 때, 낙관이 비관적일 때 예상되는 수익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먼저 앞으로 뭘 하는가 하면 이 확률이 나오면 우리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든 관계없이 이 다 꼽혀주시라고 전부 다. 이런 거요. 보세요. 정상적이고 그다음에 낙관적이고 비관적일 때 수익률이 항상 수익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 그다음에 13% 이게 8%죠. 이렇게 발생될 확률이 보니까 정상이 50%고 그다음에 얘가 20%고 얘가 30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럴 때 이 건물의 장래 예상될 수 있는 보편적인 수익을 먼저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이 확률 나오면 전부 이렇게 곱해주세요. 그래서 나온 값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죠? 근데 좀 조심할 건 퍼센테이지로 공부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이래 10% 곱하기 10% 곱하면요. 느낌이 자꾸 이런 사람 꽤 많더라고요. 이런 착각을 꽤 하는 사람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푸는 방식은 원래는 이렇게 해야죠. 0.1 곱하기 0.1인데 0.01이니까 얼마 됩니까? 이건 1%죠. 이러고 하는 건데 앞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빨리 푸는 방식. 물론 우리 감정평가사는 보니까 금융계산이 갖고 가게 돼 있으니까 뭐 쉽게 계산도 저기 치면 되겠지만 좀 쉽게 풀면 이렇게 푸시면 되죠. 자, 요거 10%한 걸 쓰고 요것만 이렇게 환산시키라고. 이렇게. 일단 퍼센티지 없다 생각하면 10 곱하기 0.1 얼마죠? 1이지. 여기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이게 더 빠르거든요. 이렇게 푸시라고. 그죠? 자, 일단 해볼게. 이제 이 말 아닙니까? 얘가 0.5, 0.2, 0.3이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하면 결국은 얘가 보니까 이거 얼마 됩니까? 네, 5%. 이거 얼마 되죠? 2.6%. 얘는 얼마 됩니까? 2.4입니까? 다 더하면 이 건물의 기대 수익 얼마예요? 10%지.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분산값을 가끔 묻습니다. 분산 물으면 자, 우리 분산을 갖다 잠시 이거 하셔야 됩니다. 분산을 물으면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예상된 수익 있죠? 예상 수익에다가 우리 여기 평균 수익, 기대 수익 있죠? 기대 수익을 빼주고 제곱성에다 뭔가 하면 이 발생된 확률이 있죠? 확률 원래 시그마 쓰기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이. 해볼게요. 이제 이거 실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 시험 최근에 문제 거의 매년 나왔으니까. 자, 정상 10%인데 평균 얼마죠? 이 말은 지금 뭐예요? 위험이란 말은 예상된 수익과 실제 5천 묻는 거예요. 자성의 발생 확률 얼마요? 0.5, 50%. 두 번째 13에다가 기대 수익이 10%죠? 예, 여기 발생 확률 얼마예요? 0.2.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요 값은 보니까 8%에다가 10% 자성에 뭐 있습니까? 이게 0.3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건물에 뭐 있습니까?
분산된 값이 나온다고. 나오면 요거를 가면 0 될 것이고 요거 얼마 됩니까? 얘가 보니까 3%죠? 그죠? 자, 3%니까 3%는 뭐 있습니까? 0.03에다가 결국 뭐야? 예, 3 곱해준 거 아니면 자성이니까. 그죠? 따라서 이건 0.09에다 곱하기 0.2죠? 그럼 0. 얼마 되면 018 되겠네. 그죠? 요 값. 얘도 뭐 이 차이 2 아닙니까? 2의 자성이죠? 2%. 자, 2% 자성입니다. 그럼 결국 요거 구할 때 0.02 곱하기 2%. 하면 이건 0.04죠? 곱하기 0.3은 뭐 있습니까? 0. 자, 하여튼 해보세요. 해보면 요거 0.0131이라는 거예요. 합이 얼마 됩니까? 0.3 나오죠. 그래서 거기 있는 3% 나와요. 그죠? 그러면 자, 이를 구했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분산에다 루트를 취한 값이 뭐냐. 여기에 다른 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기에 표준 편차요. 왜 이걸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요 변이 계수란 건 상대적 위험도를 파악할 목적인데 항상 변이 계수 공식은 뭔가 하면 기대 수익률에다가 여기 표준 편차지 절대 뭐 있습니까? 네, 분산처럼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표준 편차가 루트 3의 표준 얼마 되면 1.73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얘는 뭐 현재 기대 수익 얼마예요? 10%에 대해서 1.73이면 이거 얼마 됩니까? 얘는 0.173 되겠네. 그죠?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몰라도. 각각의 예상들은 뭐 있습니까? 수익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기대 수익이 나온다. 그 다음에 기대 수익에서 그 다음 이 분산 결국은 예상들 수익과 실제 수익이 오차인데 자, 실제 수익에다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기대 수익을 빼주고 자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뭐합니까? 0. 확률을 곱해주면 쭉 하면 여기에 여기 있는 분산값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분산값에서 결국은 루트를 채워 뭐죠? 표준편 나오죠. 왜냐하면 이 변이 또는 변동계수는 반드시 기대 수익에다 뭐합니까? 표준 편차를 곱하게 돼 있으니까. 자,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꽤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우리 실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28, 29, 30회 시험 나온 건데 28, 29는 뭐 나는가 하면요. 분산, 기대 수익률과 분산값을 물었던 거고 그 다음에 자 30회 때는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을 한 개만 딱 요 한 개만 주어지고 있죠. 한 개만 주어져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변이 개수의 값을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이거 해보셔야 됩니다. 기대 수익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니까 20 곱하기 30 이렇게 곱해주면요. 예, 기대 30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분산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상된 수익과 기대 수를 나눠서 이 제곱성하고 확률을 곱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0.06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다른 말로 우리 분산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28, 29 나왔던 거예요. 30회 때는 변형해서 물었습니다. 변형해서 여기서 표준 편차를 구해서 자 구할 때 여기다 뭐 있습니까? 해보면 분산의 루트 취한계 표준 편차죠. 요 값 나오면 이때 변이 계수 값이 얼마 됩니까? 기대 수익률 30에다가 이걸 나눠주니까 이런 값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뭐냐 다른 말로 변이 계수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좀 쉬었다가 다시 여기 뒤에 뭐 있습니까? 이제 기대 수익과 하고 그다음 위험과 있으니까 가장 선호될 수 있는 선호 대상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